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2.6% 하락을 하면서 여간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이 어제 이어서 또 반등을 하면서 기대감도 좀 있었는데 일단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 발표가 있었던 날이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고 전체적인 흐름과 이슈 좀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작년부터 꾸준하게 리뷰를 드리고 있고 지난 7월 달부터는 텔레그램 무료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매일매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런 실시간 이슈라던가 수급, 차트, 그리고 시장 브리핑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단기나 장기나 좀 절대 쉬운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무료방 참여 요청해 주시면 되고 들어오시게 되면 좋은 종목군들 그리고 섹터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4월달 장은 힘겹게 좀 마무리가 되었고 5월달을 앞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5월달 같은 경우는 FOMC에서 강력한 긴축 정책과 금리 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금리 인상 관련해서 또 보험주 하나 소개를 드렸습니다. 유한타증권사만 이렇게 좀 사용하시면 모든 게 무료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수익도 챙겨가실 수 있지만 시장 보는 방법이라던가 종목 보는 방법도 터득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주식톡이라는 조력자가 옆에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증시 흐름 간단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시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호조세와 그리고 저가 매수의 힘에 입어서 좀 강한 상승을 간밤에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기업이 80% 이상 좀 시장을 예상을 상회하는 좀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하면서 나스닥을 포함해서 3대 지수는 모두 급등으로 이렇게 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증시도 금요일장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상승, 코스닥은 1.4% 이렇게 급등세로 마감이 되었고 대부분 해외 증시와 그리고 또 아시아 이런 증시들도 빨간불로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4월 달에 마지막 거래였는데 좀 한 달 동안 돌이켜 보면 확실히 시장 난이도가 좀 높아져 있습니다. 다음 주 5월 FOMC를 앞둔 시점에서 정책 금리를 50bp로 인상하는 동시에 또 양적 긴축에 대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시장은 또 긴장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무리하게 종목들을 진입하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금리 인상의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지주사나 보험사 그리고 은행주들 이런 종목들이 좀 좋을 것 같고 계속 원자재 이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철강 관련주 그리고 또 식품 관련주들 이 종목군에서 좀 신규 매수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게 나을 수 있겠습니다. 시장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이 130억 매수 그리고 코스닥은 100억 이렇게 좀 나가면서 좀 차이가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기관들이 상당히 크게 이렇게 좀 받쳐주면서 지수를 마지막까지 1% 이상씩 좀 괜찮은 방향을 만들어 간 것 같습니다. 다만 환율이 또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5월 달에도 좀 떨어지지 않는다면 외인들의 꾸준한 매수세를 또 기대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원전 테마를 좀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모로 좀 아쉬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시장에 대한 지수라던가 그리고 코스피 수급도 이렇게 좀 나쁘지 않았는데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테마적으로 봐도 조정 테마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이렇게 2.6% 이상 빠지면서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시장의 수급과 그리고 지수가 좀 괜찮아도 개별적으로 수급도 좋아야 하고 여기에 속해 있는 업종도 괜찮아야 하고 좀 주식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공매 잔고나 또 대차 거래가 좀 다시 조금씩 상승하는 이런 흐름인데 여기 보시면 단기 공매도 비율은 7%로 좀 소폭 상승했고 중기 공매도는 좀 10%대에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공매 부담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일 거래량도 오늘 430만 정도로 뭐 아직까지 주가를 완전히 좀 상승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거래량도 좀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늘이나 내일 유스케일 파워 뭐 상장 그리고 주주총회가 좀 있었는데 오늘 요런 기사들도 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스케일 파워 전 직원과 공방 상장 변수로 부상을 했다. 전 직원 5명이 제소를 해서 스펙 합병 후 주식 가치가 뭐 하락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보시면 상장을 앞둔 SMR 회사 유스케일파워가 피소됐다. 전 직원들은 기업 인수 목적 회사와의 합병 과정에서 주식 가치가 떨어져 손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하며 상장에 좀 제동을 걸었다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쩌면 오늘 좀 약세를 이어간 이유도 이거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뭐 유료 기사라서 전체 내용을 보지는 못하지만 뭐 일반 직원들인지 아니면 전 임원들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상장을 위해서 유스케일파워가 지금까지 투자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한 만큼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최악의 상황 그 부분은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정 자체가 조금 미뤄진다거나 뭐 상장 시기부터 또 이런 또 피소가 됐기 때문에 좀 찝찝한 상황은 어쨌든 맞는 듯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만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사가 나오는 대로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케일 파워 상장 뭐 현지 시간으로 뭐 오늘 밤이나 내일 중으로 좀 주주총회가 열리고 뭐 상장을 앞두고 있었는데 뭐 어떤 기사들이 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급을 좀 보도록 할 이어서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비해서 종가 다가오면서 전반적으로 수급의 형태가 더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외인은 70만 주 가까이 이제 이어서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오전에 비해서 종가 다가오면서 뭐 전반적인 수급의 이런 형태가 좀 안 좋아졌습니다. 오늘 외인이 70만 주가량 이탈이 되었고 기관도 38만 주 이탈 그리고 프로그램도 68만 주 이탈 뭐 주요 수급들의 강한 매도세가 좀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좀 오늘을 제외하고 좀 괜찮았던 이런 흐름은 역시나 기관들의 이런 전반적인 매수세 유입이 좀 보였다는 점인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계속 매도를 하다가 최근에 3일 동안 또 이렇게 매수세를 유지를 해줬고 보험이라던가 투신도 4월달 쭉 들어와서도 꾸준한 매수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뭐 연기금이 오늘은 35만 주 크게 좀 나갔지만 역시나 4월달 꾸준한 매집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외인들이 이렇게 7일 연속적으로 이탈이 되고 있다는 점, 여기에 프로그램도 똑같이 7일 동안 또 매도에 동참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기관들이 좀 좋지 않은 수급이 이어지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좀 기관들이 좀 좋아질 만하니 외인과 그리고 프로그램이 다시 좀 안 좋은 수급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오늘 하루만 이렇게 좀 일시적으로 안 좋아진 건지 다시 5월부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공매 비율 보시면 이렇게 10%를 상회하면서 수량도 44만 9천 주까지 이어졌습니다. 뭐 외인과 그리고 뭐 연기금도 있고 기관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뭐 대놓고 공매도를 좀 많이 늘려가면서 좀 주가를 끌어내리기에 오늘은 좀 바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공매 잔고 같은 경우도 좀 보시면 공매 잔고도 좀 보시면 4월 26일 기준 1120만 주까지 좀 최근에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간 뭐 크게 좀 늘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아직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뭐 대차 잔고 보셔도 신규 체결량이 좀 상한보다 이렇게 좀 더 많은 이런 상황에서 잔고 수량은 다시 2,500만 주 이상 그리고 잔고 금액도 5,300억까지 좀 늘려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꾸준하게 뭐 대차 거래와 공매도가 4월 달 좀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요 며칠 동안 좀
요 며칠 동안 조금 늘어나는 경향인데 뭐 이게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5월 달도 또 수급이라던가 공매도 그리고 대차 거래 꾸준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한 4시쯤 발표한 실적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부분 상기 실적은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 기준의 잠정 영업 실적이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기 실적 21년 1분기죠. 올해 1, 2, 3월이 되겠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렇게 3조 700억 수준, 그리고 영업이익은 1920억,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이렇게 11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뭐 전기 실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021년 작년 4분기 이제 10월부터 12월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매출액은 3조 4천억 수준, 그리고 또 영업이익은 이렇게 영업이익은 1850억, 당기순이익은 830억 정도 나왔습니다. 전기 대비해서 증가율이 올 1분기가 이제 매출액은 한 11%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은 3.5%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86%나 좀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좀 중요한 부분,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의 순이익이 좀 단기 실적이 전기 실적에서 좀 적자 전환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뭐 이 부분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분기보다 올해 1분기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이제 자회사들이 있는데 그 자회사들의 실적 또한 좀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이제 1분기 1, 2, 3월과 작년 1분기 21년 1, 2, 3월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2조 3천억으로 올해가 29%가량 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렇게 20% 하락을 했고, 그리고 당기 순이익도 95%나 또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나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순이익도 전년 동기보다 좀 적자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올해 1분기 이제 1, 2, 3월 실적이 뭐 직전 그 실적보다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상프로 정도 이렇게 올랐다라는 정도만 빼면 모두 감소를 하거나 좀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동기 실적은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30%로 많이 증가를 했으나 역시 좀 영업이익과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큰 폭으로 좀 감소를 하고, 또 지배 소유 지분은 적자 전환은 역시나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은 사실 매출액적인 부분에서만 좀 큰 차이가 없었고, 뭐 영업이익과 그리고 당기 순이익, 실질적으로 좀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지표는 모두 하향으로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도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사실 좀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려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동안 매출액만 좀 나오는 허울뿐인 회사였고, 뭐 영업이익이나 당기 순이익은 계속 적자를 지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뭐 주가를 올리는 회사도 물론 아니었죠. 이런 상황에서 원전 산업이 이제 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과,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또 원전에 대해서 협력을 했고, 또 여기에 올해 이제 원전에 대해서 확대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좀 끌어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실적에 대해서 안 좋게 나왔다, 뭐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는 채권단 조기 졸업을 마감을 했고, 또 작년 실적에 대한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되었죠. 앞으로 올해 나올 수 있는 대형 원전 수주에 대한 이런 수주, 그리고 뭐 올해 나올 수 있는 대형 원전에 대한 이런 수주와, 그리고 SMR 기자재 또 공급 수주, 여기에 또 신사업, 뭐 신재생 에너지죠.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나와줘야 하고, 그리고 이제 수주 잔고도 문제 없이 좀 나와줘야 다음 분기부터는 좀 실적에 대한 것도
잘 만들어가야 주가도 흔들림 없이 좀 안정적으로 계속 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제가 앞에서 수급 좀 이야기 드리면서 외인과 프로그램이 한 7일 가까이 계속 쭉 나갔는데 아마 이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을 좀 미리 안 좋은 걸 예상하고 좀 나간 게 아닐지 제 머릿속에서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보통은 이렇게 실적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이 좀 나오는데 뭐 이거는 잠정 실적이라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좀 나오지는 않았네요. 나오는 대로 또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좀 보겠습니다. 뭐 막판에 하락세를 더 키워가면서 2.6% 하락한 26,6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며칠간 이렇게 2만원 부근에서 좀 지지가 나오고 다시 양봉이 뜨면서 좀 21,000원까지 주가를 회복을 시켰는데 다시 하루 만에 또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움직임에 일희일비 하실 건 없지만 다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흐름에서 일단 강하게 좀 제동이 걸린 건 아쉬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뭐 여기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여기 보라색 선 61선을 좀 지지를 하면서 다시 좀 상승으로 반등해 가는 그림을 만들어 가고 있고 뭐 이평선들이 다시 이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고 이렇게 좀 모여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방으로 다시 자리를 잡아갈지 아니면 다시 아래로 조금 내렸다 올릴지 좀 중요한 기로에 와 있는 듯 보입니다. 뭐 지겹게 말씀을 드렸지만 또 현재는 큰 박스권 내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다. 2만원 구간과 23,000원 요 횡보세를 유지하고 있고 상방으로 가는 23,000원을 좀 돌파하셔야 좀 변곡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뭐 여기가 뚫려야 다음 24,000원 그리고 25,000원도 또 도전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는 뭐 4만원, 5만원 가는 걸 기다려 보겠다. 현실적으로 좀 동떨어져 있는 목표가를 잡기보다는 좀 짧게 짧게 목표를 잡고 도달하게 되면 또 목표 상향을 하면서 또 장기적인 멘탈 잘 좀 확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거래량 같은 경우도 오늘 430만으로 좀 너무 적었고 또 음봉으로 되면서 주가를 좀 이렇게 내렸는데요. 최소 한 1,000만 이상은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주가도 크게 한번 양봉이 터져야 그때 이후로 또다시 뭐 거래량들이 이렇게 살아나면서 좀 매수세도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조용한 이런 흐름에서는 이제 추매하시고 좀 관망세 유지하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혼자서 주식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뭐 꾸준히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라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유한타만 사용하시면 계속 무료로 관리 도와드릴 수 있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